정치 코멘트라는 기사를 읽겠습니다. 데일리안 2024년도 8월 31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했는데 대안이 뭔지가 본질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이가 참 똑똑해요. 여의도식 갈등 프레임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본질을 피해가지 말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절충안을 내놓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여권 내 일부 세력을 향해 갈등 프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 붕괴 위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본질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맞죠? 한동훈 대표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라며 여의도식 갈등 프레임 유포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본질을 피해가지 말고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라는 본질에 대해 정면으로 말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이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그런 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한동훈이 같은 것을 직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 물리치고 한동훈이가 된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그 나온 다른 뭐 3선 4선 의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만내리즘에 빠져 있던 거죠. 거기에서부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이는 모든 사물을 직시하잖아요.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에서 열렸던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가 막을 내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내 대안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집만 부리는 꽉 막힌 사람도 아니에요. 앞서 이른바 친윤석열계라고 불리는 당 안팎의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의 의정 갈등 절충안 제안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거나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먹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공산당이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신이 돼버렸는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당연히 서로가 정치를 잘해보자고 하면은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의힘당에서는 민주주의가 당정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로 타협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공산당은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똑같이 따르고 이견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민주주의예요. 한정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친윤석열계라는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정 갈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동훈한테는 더 국민들이 왜 한동훈이가 들어가서 싸움질을 하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뭔지 해려고 기존 윤석열 정부와 마찰음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마찰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재명처럼 독재로 다 후려쳐서 그냥 이렇게 막 꽉 누르고 지 맘대로 하는 독재가 아니고 대통령한테도 브레이크를 걸고 아니다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면 일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밑으로 들어가서 예스맨으로 변해버린다면 참 곤란하겠죠. 그러면 다른 후보들과 당대표 후보들과 다르게 뭐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어쩌고 무슨 자기네들이 문직입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은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득을 봐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옛날
좋은 시절로 젊은 시절에 같이 잘 지냈던 시절로 똑같이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이 그런 태도는 도움이 못 됩니다. 이거 틀렸으니까 고치자고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되네. 예스맨으로 당신 말대로 따르면 벌써 국민들이 버려버려요. 국민힘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옳든 나쁘든 간에 더 다른 대안이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대표라면은 다음에 찍어서 저렇게 계속 국민의힘당에 정치를 줘도 좋겠구나. 지금 이재명이 딱 보니까 민주당 다음 찍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공산당한테다 뭘 줘서 나라를 먼 꼬라지 만들겠어요. 앞서 이른바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한 대표는 그렇게 익명으로 앞서 이른바 친윤석열계라 불리는 당 안팎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 의정 갈등 절충안 제안으로 의정 갈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한동훈 대표의 정부의 입장차가 드러났다거나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한 대표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 같지 않다며 한정 갈등이라기에는 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당 연찬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저녁으로 예정됐던 지도부와 만찬도 연기한 것이 감정 싸움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일을 잘해보겠자 하는 싸움이지. 그건 나는 뭐 당정 갈등이라고 저희들이 말했지만은 난 지금 좋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당대표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념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또 한동훈이가 조율에는 또 박사더라고요. 또 조율해서 좋은 안이 나오겠죠. 나의 정식 코멘트로는 한동훈은 요즘 의료 갈등으로 국민이 응급실에 가도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해 수십 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은 기존 정치인들의 정쟁의 시작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그런 시각에서 개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주변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정이 불화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지금까지의 당정이 협치라는 명목 아래 얼마나 한통속으로 국민과 거리가 먼 당리당략적 정권 잡기용 정치를 해왔는지 민주당과 이재명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나라 국민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당이 좋게 해서 서로 그냥 단합해서 다 해먹었다는 소리죠. 어떻게든지 뭐 정권만 잡으면 다 어떻게 뭐로 가도 뭐 정권만 잡으면 된다. 불법이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산당인가 대통령과 당정 갈등을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있어야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나마도 국민의힘당이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갈등이 있고 대통령과 갈등이 있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이재명이 같지 않다는 거죠. 이재명이 같은 당을 누가 다음에 뭐 대선에서 찍어주겠어요. 모든 민주주의가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면은 한동훈이 못하죠. 독재가 아니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대통령한테도 대들고 이게 당신이 이것은 좀 이런데 내 대안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러면 또 중간책을 또 서로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그런 이런 뭐 저들이 나쁘게 말하면 갈등이지만 이 갈등은 굉장히 건강한 갈등이에요. 자주 이런 일이 있어줘야지. 서로 무조건 다 똑같이 노라는 것이 없이 전부 예스맨으로 다 변해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나는 이렇게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95% 만족해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한동훈이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오히려 더 민주주의식으로 더 잘 가고 있다. 전부 그냥 패거리로 뭐 누구 이재명이 지킨다고 저 난리들 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국민의힘당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인간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오늘 데일리안 2024년도 8월 31일자 기사인데요. 한동훈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했는데 대안이 뭔지가 본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카드뮴을 기준치 30배를 흘려보내고 있는 Y기업이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이렇게 환경청이라든지 거기에 뭐 지자체 장들한테다 돈을 주고 매수하고 경찰을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그 카드뮴을 30배를 또 이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는 3만 배를 갖다 흘려보내더래요. MBC PD 수첩이 가서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비 오는 날 하수도에 나오는 물을 떠서 검사를 했더니 기준치 30배가 아니고 3만 배가 나오더래요. 그런 것이 흘러서 낙동강에 그 안동댐에 고기들이 다 배를 뒤집어 버리니까 안동시에서는 그 물을 시민들한테 못 먹이는 거예요. 독극물 어떻게 먹여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끌어다가 식수를 쓰는데 그 물이 이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한테 50년 동안 그걸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그것을 비 오는 날을 뭐 3만 배를 흘려 보냈냐? 돈 몇 푼 주면 한경씩 뭐니 다 그냥 파이프로 검사는 딴 거 검사용 파이프 따로 놔두고 뒤에는 다른 파이프를 넣어서 그냥 지하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원액을 그냥. 그렇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정화 처리하는 비용이 안 드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 번 돈으로 연예인 성상납하고 묻지마 살인 등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 죽음이 이 부산하고 강원도에서 14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어떤 특정 단어를 세뇌시킨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세뇌시킨 다음에 강원도 펜션에 모이게 해서 전부 그런 방식으로 정신을 조종해서 다 죽은 거예요. 14명이. 그때부터야 내가 이제 정신조종, YDF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 정신을 조종하고 첨단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적외선을 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태원 사건이 강원도 펜션은 똑같아요. Y기업 짓이죠, 그게.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으로 해서 그 이태원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미러가 자살 명령 단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절대 네가 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세뇌당하면은 그렇게 된 거죠. 이런 Y기업이 지금 20년 동안을 내가 이 Y기업에 우리 가족이 정신조종 자살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을 내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히고 이런 우리가 당한 것이 수많은 그 불특정 다수들이 당하고 이 연예인의 그 어떤 가족은 4명이나 죽었어요. Y기업 손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20년을 하는데 내 글마다 이제 Y기업이 내 음식 프로에서도 갖다가 글마다 하수인을 우리 기촌한 집 주변으로 심어놓고 하수인들이 그걸 글을 갖다가 내 목소리도 막 망가뜨리고 뭉개버려요. 화면을. 음식 화면이 나오면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뭉개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세요. 많이 뭉개버리고 소리가 나쁘게 나고 밑에는 악플을 달고 뭐 무시간 정신병자라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것을 지금 35년째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우리 뭐 부동산 세 채를 다 혈값으로 넘어가도록 이게 임대와 매매를 방해쳐요. 지금 방배동 집에 이제 마지막 부모님한테 유산으로 받은 집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35년째 임대를 맡고 있어요. 세입자를 매수해서는 소송 걸게 만들고 그 모든 부동산들한테 우리 임대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헐값에 뺏으려고 이런 짓을 지금 하면서 여기 기촌에서 44년 된 방배동 부동산 권리증이
여기 금고에 넣어놨는데 가족의 정신을 조종해서 그걸 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군해면 농협한테는 이제 장날 쳐놓은 거예요. 매수해서. 모든 뭐 완도 경찰이라든지 다 매수당해서 하수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수인들이 우리 담벼락 밑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하수관으로 Y기업에서 나오는 그 가스, 독가스를 갖다가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는 서울집에서 했던 똑같은 독을 갖다가 또 묻혀요. 독일기업, 살인기업, 최첨단 기계를 설치해놓고 내 자동차 급발진을 시키고, 기계를 그 나이트를 꺼버려. 밤에 운전할 때 나이트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천안함 사건에서 그 최진실이 저 남동생 영화배우 최진영이가 누나 죽음에 의혹을 품고 뒷조사하다가 천안함 사건 일어나고 이틀 만에 죽여버렸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누나하고 전 매니저하고 그 전 남편 조성민 죽은 똑같은 방법으로 네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정신조정으로 자살로 위장해서 그냥 다 덮어버렸죠. 참 이런 그 Y기업은 솜방망이 처벌로 50년을 독을 갖다가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 먹였어요. 이제는 이것은 우리나라 그 무슨 재련소인가요? 장항 재련소가 그 전부 죽은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시켰는데 이것도 폐쇄시켜야 되고 그 장회장은 갖다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사회 악이에요. 독의 기업이면서 살인의 기업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봤는데 그 엄청나게 번 돈 가지고 연예인 성상납이라든지 그런 데다 돈을 쓰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악에 쓰는 데는 우리 집 죽이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 했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마스크가 12만 원짜리래야지 거기에 뭐 비소나 그런 거 항상 이런 것이 폐를 상하지 않게 하는데 12만 원짜리 안 하고 4만 원짜리를 갖다 준대요. 본사 장회장이 돈 아끼느라고. 그렇게 번 돈을 연예가나 성상납 그런 음란에 쓰는 돈은 그렇게 쓰면서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폐암이라든지 뭐 백혈병이나 이런 걸로. 그 10만 원, 12만 원짜리를 주면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대를 싸구려 4만 원짜리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가슴에 통증을 오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아끼면서 우리 집 죽인 데는 만대로 돈을 써도 좋다고 뭐 부동산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Y기업이 그랬다고. 35년 동안 우리 집 돈줄을 맞고 유튜브에 지금 내 글 숫자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400시간이 들어오면은 4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여놔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00배를 줄이는 거죠. 들어온 숫자도 본자리에서 제로가 돼버려요. 금방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0으로 돼버리는 우리 보는 눈앞에서 이런 악을 참 하는데 나의 이렇게 음식 프로 그런 데 들어와서 화면을 뭉개면 좀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정치 코멘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댁 전라도 완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내일 또 정치 코멘트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